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건물과 주변 환경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과 주변 대지를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고 나무 오브젝트나 하늘 배경 등 이미지를 추가하여 외부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 제작한 교실 실내 모델링을 바탕으로 학교 건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실의 외부 벽체를 복사하고 고유하게 지정하기를 클릭하여 다른 벽체와 구분합니다. 건물의 외벽을 표현해주기 위해 형태를 추가해줍니다. 바깥에서 교실 안쪽이 보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므로 불투명한 유리 재질을 적용합니다. 컴포넌트로 작업한 오브젝트는 같이 바뀌므로 항상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교실의 모듈 사이즈를 바탕으로 배열해 보면서 학교 건물 전체의 크기를 대략 정해 나갑니다. 바닥과 천장 구조 크기를 고려하여 벽체 사이즈를 키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쌓아 올려 건물의 외벽을 구현합니다.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일괄적으로 외벽에 벽돌 재질을 적용합니다. 조금 오래된 학교를 생각하였고 그래서 단순한 인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창문 위에 인방이라고 하는 구조를 표현합니다. 상부에 벽돌을 받쳐주는 구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디자인적 요소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건물의 중앙부에는 재질과 디자인을 좀 다르게 주었습니다. 입구와 중앙을 강조한 형태로 많은 학교에서 보이는 구조입니다. 상부 구조체를 추가하고 전체 비율에 맞게 조금씩 형태를 수정합니다. 학교 마크가 들어가게 될 부분도 미리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메인 출입구를 만들어 줍니다. 최대한 정치수를 작업해야지 비율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비율이 안 맞더라도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 지금은 대략 문 위치만 뚫어줍니다. 우선 컴포넌트로 입구 부분을 위치와 크기만 잡아줍니다. 건물의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업합니다. 건물 뒷부분과 옥상과 옆 벽면을 채워나가며 면을 만들어줍니다. 계단실이나 화장실 등 다른 부가적인 시설들을 고려하여 건물의 형태를 추가합니다. 완전히 학교의 평면은 다 구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상해가며 만들어 나갑니다. 공간의 크기와 위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건물에 어떻게 배치될지를 구상하여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바뀐 형태에 맞춰서 건물의 창문과 디테일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창문을 복사하거나 새로 그룹을 추가하여 만들어서 디테일을 작업합니다. 옥상 난간도 테두리를 돌려 올려주었습니다. 간단한 박스 형태의 건물도 옥상 난간 부분만 표현해 주어도 조금 디테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건물의 완성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인면으로 보았을 때 건물의 디자인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옥상 방수 재질을 입혀줍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으로 표현하였고 기호나 설정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옥상 난간 안쪽에는 콘크리트 재질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대략적인 건물의 형태가 완성된 후에는 각 선들을 정리해 줍니다. 디자인이 더 이상 변경될 여지가 많이 없다고 하면 이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선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는 최대한 개별 그룹과 컴포넌트를 유지하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각 객체 사이의 선들은 숨겨주어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창문과 디테일 등을 추가하면서 1차적으로 건물 외관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대지의 크기를 정하고 주변부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도로나 주변 건물 등 얼마만큼 표현할지 대략 구획을 나눕니다. 이번 학교에서는 큰 교차로를 끼고 있는 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을 더 넓게 표현할수록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좋겠지만 작업량을 고려하여 적당히 범위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강당을 추가로 작업해 주겠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외관만 쓰이게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해 줍니다.
지금은 주변배 모델링이 중요하므로 위치와 크기만 잡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운동장을 구분하여 구획을 나눕니다. 크게 구획이 나누어졌다 생각되면 재질을 입혀서 표현해줍니다. 도로와 학교 내 차량이 이동하는 곳, 그리고 보도블럭 등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먼저 평면적으로 구획을 나눈 뒤에 높이를 주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화단 부분을 따로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운동장은 학교 건물 쪽과 단차이를 두어 아래로 내려줍니다. 운동장 조회대가 될 부분을 앞으로 돌출시켜서 빼놓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 아래로 향하는 계단을 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단 높이가 200이 넘어가면 불편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표현해줍니다. 계단을 컴포넌트로 작업하여 양쪽으로 배치한 뒤 운동장 관람석 부분을 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실제 사이즈를 고려하면서 제작합니다. 반복될 구조를 그룹 컴포넌트로 작업하여 배치합니다. 위치나 크기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건물은 보통 주변 대지나 도로로부터 조금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의 높이를 운동장과 비슷하게 낮춰주었고 상대적으로 학교 건물의 높이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학교의 정문이 되는 곳의 높이를 맞추어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지가 넓은 건물은 보통 경계부에 조경을 하게 되는데 미리 경계 부분에 공간을 만듭니다. 또한 높이차가 생기므로 학교의 담장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전체 경계를 눌러 테두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학교 외부의 오브젝트를 모델링합니다. 먼저 조회대를 계단부터 제작해 보겠습니다. 계단을 만드는 법은 다양하고 루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복사하고 배열하여 제작합니다. 그리고 계단 하부의 경사진 부분을 그룹으로 만들어준 다음 전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후 외부 셀을 클릭하면 하나의 객체로 합쳐지게 됩니다. 복사하여 반대편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조회대 지붕을 제작합니다. 둥근 아치 모양으로 틀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두께를 살짝 주었고 프레임 부분과 지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치 형태 길이를 조절하여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하여 배열합니다. 지붕 부분을 더 얇게 만들고 위치를 합쳐줍니다. 수평 부재를 추가로 제작하고 배치합니다. 부재가 많이 겹쳐서 표현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합니다. 세그먼트 끝부분 모서리에 맞게 배치하면 간격을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투명한 지붕 재질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기둥을 제작합니다. 컴포넌트로 제작하고 원형 기둥으로 작은 부재를 붙여줍니다.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사용하여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기둥 형태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철제 난간을 제작합니다. 원형 기둥으로만 크기를 조정하고 배치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큰 부재를 먼저 배치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 후로 작은 부재를 만들어 세부 형태를 만듭니다. 이동 복사 툴로 배열을 하면서 간격을 일정하게 하도록 합니다. 부재를 정 위치에 잘 정렬하고 마무리해줍니다. 완성된 난간 컴포넌트를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크게 비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스케일로 전체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너무 다른 난간의 경우 고유하게 지정하기를 클릭하여 따로 편집합니다. 계단 쪽 난간은 계단 간격을 중심으로 부재를 세우면 기준을 잡기 편합니다. 회전 툴로 손잡이 부분 각도를 조절하고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작은 부재 스케일을 조정하여 끝부분 선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정리해줍니다. 완성된 계단을 난간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이렇게 운동장 조회대를 마무리합니다. 조회대 난간을 재활용하여 학교 대지 경계 부분 난간을 배치합니다. 스케일로 전체 길이를 조금씩 조절하며 채워나갑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메인 출입구를 제작합니다. 차량 출입구, 보행 출입구를 나누도록 3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경사로 부분은 어색해서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기둥 상부를 대략 형태를 만들어주고 재질을 미리 입혔습니다. 도로보다 살짝 안쪽으로 대문을 밀어넣고 모서리 부분을 각지게 만들어줍니다. 모델링 할 때는 직접 현장에 가봐서 관찰하거나 루드뷰나 인터넷의 사진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의 도로 또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관찰하면 좋습니다.
도로의 한 차선의 너비, 인도의 폭, 교차로의 형태 등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모델링하기도 편합니다. 심지어 도로에 관련된 법규에 맞는 기준까지도 있으므로 철저한 고증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까지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작업을 하는 목적과 주어진 작업량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철제 대문을 제작합니다. 비슷한 과정의 연속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작업하여 조금씩 완성합니다. 이제 스케치업에 평면나무를 컴포넌트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각면을 만들고 컴포넌트로 지정합니다. 항상 카메라 방향을 체크해 주어 나무가 항상 화면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설정하면 이렇게 사각면이 항상 화면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무에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 새로 재질을 만듭니다. PNG 파일로 미리 제작해둔 나무 이미지를 텍스처로 적용합니다. 우클릭, 텍스처, 위치를 클릭하여 나무의 크기를 사각형에 대략 맞춥니다. 나무의 형태에 따라 대략적으로 외곽선을 따서 잘라줍니다. 나중에 은선과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나무 형태를 그룹으로 지정하고 복사합니다. 나무 이미지가 될 그룹은 외곽선을 숨겨주고 은선 레이용 나무는 외곽선만 남기고 따로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우측 트레이에서 태그를 각각 지정해줍니다. 테두리 작업을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은선 스타일에서 나무의 외곽선이 안 보이게 됩니다. 아까 지정한 은선 태그를 켜주면 이런 식으로 외곽선이 보이게 됩니다. 웹툰 배경에서는 이렇게 선만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은선 스타일로 확인하며 작업하면 좋습니다. 외곽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단에 나무를 배치하여 조경을 꾸며줍니다. 나무 크기를 줄이고 땅으로 내려 숨기면 간단히 수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정하게 배치된 것 같아서 중간중간 다시 비워주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조경이 필요한 부분에 나무를 적절히 배치합니다. 운동장 끝부분에 배치하여 대지 연계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쪽 외부 디테일을 추가로 작업합니다. 가이드로 임시로 그어놓은 도로선에 폭을 만들고 색을 입힙니다. 횡단보도도 작업하여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도로랑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되면 재질이 겹쳐서 깨지므로 주의합니다. 바닥에서 살짝 올려서 배치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모양을 수정해서 형태를 맞추어 나갑니다. 다른 모델링에서 작업했던 신호등 및 가로등 설비 등도 불러와서 배치해 주었습니다. 한번 작업해두면 다른 모델링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 요소들은 되도록 그룹으로 한번 묶어주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그룹 이외에 나머지 항목은 흐리게 표현되므로 한눈에 작업하고 수정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 스타일, 편집, 네 번째 아이콘에서 워터마크를 추가합니다. 미리 준비한 하늘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경에 체크합니다. 그림자를 켜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책상부터 교실, 학교 건물, 주변 환경 모델링까지 점차 넓혀가면서 제작하였고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하나하나 지정하여 관리 및 수정하는 방법을 익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작한 모델링 파일을 바탕으로 스케치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